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며 권위의식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이 전형적인 특징들만 알고 있어도 나르시시스트를 캐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눈치채기 힘든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잘 알아채기 어려운 미세하고 미묘한 징후들에 대해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주변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쳤던 몇 가지 일들이 사실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혀 문제처럼 생각되지 않았던,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알고 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미묘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징후, 그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찬찬히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외에는 그 사람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은 아주 진부한 반응을 보이거나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서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도록 몰아갈 수도 있죠.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의 이야기에 나르시시스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권력, 이득을 위해 당신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당신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틀렸고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계속해서 가르치려 하고 바꾸고 뜯어고치려 들죠. 당신을 도와주려는 것이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흠을 들춰내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역정을 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또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냐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해도 지적받고 비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이들이 늘 옳은 말, 좋은 말, 나에게 도움되는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비정상적임을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유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밝아서 사람들 앞에서 늘 웃으며 자연스럽게 농담을 늘어놓던 당신이 어느샌가부터 유머 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농담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하는 농담이 농담같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농담이라며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당신은 순수한 웃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농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 표정, 라이프 스타일, 지인들 등 당신과 관련된 무엇이든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잘 포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당신은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쎄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농담도 못 알아먹냐며 당신을 비난할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유쾌한 농담을 먼저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렇게 당신은 점점 유머가 줄어들게 되고 그 감각도 잃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사소한 것들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묻는 것이 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갈수록 아주 작은 사소한 것조차도 질문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약속에 늦었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왜 답장을 하지 않았는지, 몇 시에 마치는지,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충분히 상식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물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편안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고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준다든지, 내가 일일이 그런 걸 너한테 가르쳐 줘야 되냐, 보고해야 되냐, 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냐, 왜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고 통제하려 드냐 등등의 말로 되려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하려 들 거예요. 5번째, 나를 오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나보다 더 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도무지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입장을 잘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나를 오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급기야는 내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갈등이 악화되기도 해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나? 나와 같은 입장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걸까? 이 사람이 직접 겪어본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줘야 하나? 등등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관계가 점점 더 깊고 더 가까워질수록 오해는 점점 더 커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변명으로 취급당하게 되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가 심한 억지를 부려도 아무 반박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6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등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 말에 편안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하죠.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다든지, 이게 왜 불안해? 이해를 못하겠네? 라며 민망하게 한다든지, 너는 지금 우울한 게 아니야.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거기서 입을 다물지 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이야기가 길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화를 내고 분노하며 당신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죠. 여기에서 당신도 똑같이 화를 내고 흥분하며 맞서게 되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일로 느껴지게 되죠. 7번째,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할까? 이런 건 봐줄까? 저런 건 안 봐주겠지? 등등을 계속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상대의 기준에 맞춰 말과 행동을 하려 노력하는 일이 반복되고 점점 습관이 되어가죠. 나르시시스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달라져 보려 애쓰는 가운데 점점 진짜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지적받은 부분을 바꾸려 애쓰고 비난받을 때마다 더 최선을 다해보려 노력하며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해내려 고군분투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내 진심이 아닌 거죠.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천천히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게끔 조종합니다. 자신의 손발이 되어 자신의 이미지와 권력, 이득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도구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말과 행동을 배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화낼까봐, 위험해질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내하고 노력하며 희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 인생,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괴상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